자, FOMC 결과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해석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수만 봐서는 실망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렇죠. 실망이죠. 네. 결국에는 파월하고 옐런의 발언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6% 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모두 11개 업종 모두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 이쪽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긴축 강도는 좀 어느 정도 약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한 차례 더 인상 정도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월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준 게 올해 피벗, 즉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점도표는 지금 10명, 지금 평균치를 보면 5.1%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똑같이 나타났고. 지금 내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연준은 올해보다는 다소 이제 꺾이겠지만은 목표치, 연준의 목표치, 물가 목표치 2%인데 그거보다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국에는 내년에는 한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에 PC 물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3.1%에서 3.3% 조금 더 높여는 잡았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5%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4.6%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잠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위원이 18명 중 10명의 위원이 5에서 5.25%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명이 5.25에서 5.5%, 그다음에 5.5%에서 5.75% 예상한 사람도 3명이 있고요. 그렇군요. 한 명은 5.75에서 6%를 예상하고 있고 한 명은 4.75에서 5%. 지금 상단이죠. 네.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또 발언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쳤어요. 예. 그다음에 예금 전액 보증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어제 전액 보증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맞아요. 오늘 미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좀 뒤집었습니다. 전에 자신이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껴서 조금 뒤집은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만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결국에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은 지역은행들의 조금 위기감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상한선을 더 올리면은 이렇게 부실한 이제 좀비 은행들이 등장한다는 이제 반론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은행들은 이제 구제해주면 안 된다. 그런 반론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블랙록 자산운용 측에서는 지금 은행 섹터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시장이 좀 냉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좀 악영향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증시 추가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기술주 랠리가 지금 다른 타 업종 대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50거래일 동안 S&P 500을 약 9.5% 정도 아웃퍼폼 초과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25bp 올린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해는 금리 안 내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한 번 더 인상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게 그렇게 큰 악재입니까? 어느 정도의 악재로 받아야 돼요? 시장에서는 피벗을 좀 기대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앵커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저번 주 금요일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랠리가 국내 시장,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데 결국에는 FOMC 전후로 이 이벤트로 인해 결국에는 좀 희석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맞네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결국에는 이제는 50pp가 없다고 이제 뭐 확정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25pp 아니면 동결 아니면은 네. 뭐 아주 잘 나오면 뭐 인하인데 인하까지는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요번에 FMC는 시장 투자자들이 뭐 어느 정도 예측도 다 가능했고 뭐 그렇게 강도 높은 파월의 발언도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오늘 파월의 발언도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라는 것만 빼면은 네. 한 번 더 인상만 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배파적이다기보다는 비둘기파적에 좀 가까웠기는 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예상된 어떤 수순에 의해서 증시는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뭐 그거 예상이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 후반 좀 나왔으니까 내일 또 한번 또 해석이 나오면서 반등 나오면 또 그것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 드네요. 붙여볼 수는 있는데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된다. 네. 계속해서 같은 의견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연준 내용은 아마 오늘 내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어제 또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게 옐런 재무장관이에요. 보니까 뭐 다 이렇게 보호해 줄 것처럼 얘기해두면 바로 또 뒤집는 바람에 여기에 또 추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악재입니까? 예. 결국에는 파월 발언 때문에 뭐 시장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실망감에 좀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네. 결국에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말을 뭐 바꾼 그 의도를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이제 부담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나타나고 은행 파산 사태가 네네. 나타나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은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지만은 시장에 이게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시장에 나온 은행 사태 때문에 구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좀비 은행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덩달아서 수혜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중소 또 은행 중에서 팩웨스트 뱅코프가 또 20% 예금 이출이 돼가지고 뭐 다시 한번 좀 불안감을 자아내게 되는데 뭐 이게 또 추가에 뭐 뱅크런이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이게 예. 뭐 지금 이 악재가 나온 지가 솔직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긴 하죠. 앵커님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초창기란 말이에요. 이런 악재가 뭐 계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뭐 한 달이 지나고 한 두 달 정도 되면은 뭐 엄청나게 계속 큰 악재가 막판에 터져 나오면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네. 뭐 악재도 계속 들으면은 나쁜 얘기도 계속 들으면은 둔감해지잖아요. 네, 적응되죠. 그리고 호재도 계속 나와서 칭찬을 계속 하면은 사람도 칭찬 계속 받으면 뭐 어느 정도 둔감해지듯이 네, 똑같네요. 똑같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 블랙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은행 섹터의 이번 충격 자체가 침체까지 연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겠죠. 네, 뭐 결국에는 대출이 아무래도 대출 시장이 냉각이 되면 기업들이나 가게들 다 그렇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돈 빌리기 어려워. 그러면 뭐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결국엔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밸런스 쪽에서는 기술주의 랠리가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통상 이렇게 우리가 한 1, 2주 동안은 은행주 이렇게 막 흔들릴 때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좀 잘 갔다 이랬는데 이제 이것마저 희미해진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은행 사태 때문에 금리 더 이상 이제 못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냐 2년 만기 국채금리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그렇다면 본다면 기술주 성장주에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렇죠. 예. 랠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네. 예,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나스닥이 S&P 500을 아웃퍼폼 한 게 세 차례 정도 있어요. 20년 5월, 그다음에 21년 1월, 그다음에 22년 8월 요 세 차례인데 결국에는 해피했던 거는 20년 5월 한 차례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큰 충격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이거 밸런스 얘기 나오기 전에 뭐 예. 그저께인가 이제 좀 작간적으로 봤는데 맞아, 낯선 게 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죠. 뭐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알파벳, 뭐 테슬라까지 뭐 좀 더 넓게 보면 메타, 넷플릭스까지 있는데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 S&P 500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99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으로 본다면 더 이상 올라간다면 더 이상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만 올리기 위해서 네네. 나머지 중소형 종목들, 그 빅테크 이외의 종목들이 네. 같이 가면 시장이 아주 좋은 현상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엔 시장이 한계에 부딪힌다. 전체적인 매수가 퍼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만 하기 위한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빅테크 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 AI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엔비디아하고 AMD는 또 종목으로 보면은 다 떨어질 때 올라가가지고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약간 뭐, 합법적이긴 한데, 약간 돌려가지고 중국의 수출을 좀 이어간다 이런 관점이던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렇지만은 물론 어제 뭐 AI 관련 뉴스도 나왔고 뭐 네, 엔비디아의 맞아요. 좋은 얘기도 계속 나왔죠. 목표가 상향 조치 얘기도 나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그렇고 뭐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엔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뭐 다시 하락을 했고 오늘 만약에 다시 열리는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AMD? 쪽에서는 네. 어제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 되돌려 놓는 수도 있는데 네. 여전히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매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로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보면은 국내 증시 내리겠구나 해서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국내 증시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은 목요일 날에 단기적으로는 양봉이 나왔고 네. 금요일 날에 모닝타임즈 여기서 이제 앵커님하고 네. 반도체주 중심으로 단기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뭐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과가 꽤 나왔죠. 예,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나왔고 지금 제가 그런데 이제 FOMC 전후로 국내 증시도 그 정도까지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 저는 지수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시장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억지로 버티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 그동안에 뭐 한 2주 연속으로 계속 뭐 팔다가 어제 2천억 정도로 샀어요. 네. 뭐 결국에는 샀는데 그것도 뭐 다시 매물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시장 흐름이 안 좋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맞아요. 네. 어제 뭐 코스피 한 28포인트 정도 올랐지만은 네. 어제 뭐가 주로 올랐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1, 2, 3가 많이 오르면서 지수만 오른 거예요. 그냥 지수만 오른 거. 결국에는 그렇죠, 미국 시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오른 거예요. 결국에 인위적인 지수 방어.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 종목은 매도하고 연기금이나 외인들은 자기네들 그렇죠. 포트를 많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해서 지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지금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중소형 종목들 뭐지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으면은 네. 시장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뭐 단기 모멘텀 구간은 모멘텀 구간이지만은 네. 올라오는 저는 계속 매도다. 추가적인 악재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코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이제 사도 된다 이 얘기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